사실 세워진 시기는 1000년이 지난 후지만 자유의 여신상은 석굴암 본존불만큼이나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안녕하세요. 팔방미인 고문영입니다. 한국 사회 현재까지 유교와 불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레코로만 종교는 지금까지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자유가 떠오를 수도 있겠고 당연한 소리 또는 미국의 평등과 민주주의적 가치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주어진 기회, 즉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환경과 안전의 상징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처음 입국한 이민자들과 여행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미국이 안전하다고 칠게요. 그런데 만약 이 자유의 여신상이 근대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닌 사실은 고대 신의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묘사이고 수천 년 관습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조각상을 보이는 그대로, 즉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여신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로마의 여신 리베타스는 항상 자유의 여신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지팡이와 필레오스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모자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며 로마 사회에서 자유의 이상을 대표했습니다. 그 예로 로마의 노예들은 지팡이를 만지고 필레우스를 선물 받는 의식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리베타스는 로마 동전에 자주 등장했고 로마 시내 곳곳에 리베타스를 기리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리베타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표현되는 이미지는 사실 유럽 전역에서 오랜 적응의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와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리베타스의 인기가 되살아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는 더치 메이든이라고 불리며 중요한 국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베타스는 공화국 설립을 이끈 프랑스 혁명 중에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공화주의는 군주제와 반대되는 것으로 귀족들이 아닌 대표들을 선출하는 시스템이죠. 고대 로마의 이상은 프랑스인들의 혁명에 영감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리베타스는 군주주의 히로인 잔다르크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군대를 이끌었던 프랑스 소녀를 아시죠? 리베타스를 프랑스적으로 해석한 마리아네는 새롭고 자유로운 프랑스의 비전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새로운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레이트 실을 만들어줬고 거기에 마리아네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레이트 실은 국가의 필필 사진과 같아요. 그로부터 약 50년 후 제2 프랑스 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새로운 그레이트 실이 만들어졌는데 마리아네 모자가 왕관으로 대체되었고 이 왕관은 자유의 여신상에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자유의 여신상이 공식적으로 마리아네를 재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프레데리크 오구스트 바르톨디의 디자인을 통해 마리아네와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르톨디 자유의 여신상을 작업한 당시 에펠탑 작업으로 유명한 또 다른 프랑스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리안의 모습에 친숙했고 그 결과 자유의 여신상과 마리안과 많은 유사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에 완성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입니다. 이 동상은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으로 미국 독립혁명 당시의 동맹을 기념하고 양국의 공통된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미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부터 현재 뉴욕에 존재하기까지 이 여신은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여신상과 고대 역사와의 연관성은 리베타스를 넘어선 무언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점점 더 흥미로워져요. 고대 그리스에도 자유의 여신상처럼 도시나 항구 입구에 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로도스 고상은 그리스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상징합니다. 이 고상은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과 놀랍도록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원과 상징성. 로도스 고상은 기원전 304년경에 일어난 전쟁인 로도스 공성전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던 로도스 섬은 알렉산더 대왕의 직계 후계자 중 한 명인 안티고누스 1세 모노탈모누스의
침공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침공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로더스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 그리고 침략자로부터의 자유의 상징으로 보상의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구 입구에 보상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중요한 그리스 신과 그가 상징하는 가치를 기리고자 했습니다. 로더스 사람들의 승리의 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대왕이여, 도리안 로더스인들이 전쟁의 파도를 잠재우고 적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으로 도시의 왕관을 씌웠을 때 올림푸스에 닿을 듯한 이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도 자유와 독립의 아름다운 횃불을 밝혔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후예에게 바다와 땅을 지배할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의 우정의 상징으로 선물로 전달된 것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영국 통치에 맞서 미국이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여신상도 자유와 독립의 중요한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크기와 구조. 두 조각상 모두 당대 최고의 공학 기술의 기적이었습니다. 로더스 고상은 높이가 약 33m였다고 추정됩니다. 저보다 약간 더 크죠. 정동과 절제 골조로 지었으며 외벽은 돌과 대리석으로 마감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의 여신상은 받침 단상을 제외하고 약 46m 높이이며 철제 골조를 사용하여 내부 구조를 형성하고 외부 표면에 구리판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두 동상 모두 횃불을 들고 왕관으로 장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관은 원래 헤리어스 신의 태양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닷가에 위치한 점. 두 동상은 바다와 인접한 중요한 시설에 세워졌습니다. 로더스의 거상은 로더스 항구 입구에 서 있었고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항구에 서 있습니다. 딱히 어디 돌아다니진 않았나 보네요. 또한 로더스 거상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여신상은 세워진 후 일정 기간 동안 등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은 아주 강한 빛을 발산하도록 설계되어 뉴욕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자유의 여신상은 오늘날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실제로 자유의 여신상 단상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들어가면 유명한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는 이민 옹호자로 유명한 엠마 라자로스가 쓴 시로 로더스의 거상과 자유의 여신상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The New Colossus, 즉 새로운 거상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가리키며 본문에서 그리스의 유명한 뻔뻔한 거인이라고 로더스의 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엠마 라자로스는 자유의 여신상이 대표하는 추가된 가치를 강조하여 두 동상을 구별하지만 이 두 동상의 유사성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려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은 우리가 종교적인 상징으로 여기는 다른 조각상이나 상징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런 상징물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 기념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굴암 본전불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냐고요?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아니, 관련이 있어. 석굴암 본전불은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적 전성기에 건설되어 선종불교와 관련이 있으며 자유의 여신상과 마찬가지로 특정 가치와 개념을 상징하는 기념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는 땅에 손을 대고 있으며 이것은 항마촉지인이라는 자세로 지혜와 불교적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부처님을 기리기 위해 불상을 세우는 관습이 원래 오늘날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에 정착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부처님은 비어있는 왕좌나 보리꽃나무 같은 상징물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혼합되고 간다라 그레코 불교 예술이 성장하면서 이 지역의 불교 신도들은 그리스인과 같은 방식으로 불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상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지는 동안 더욱 아시아적인 특징을 띠게 되었습니다. 로더스 거상이 알렉산더 시대 이후 수십 년 후에 세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자유의 여신상에 영감을 준 로더스의 거상을 세운 그리스인들이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로더스 거상, 석굴암 본전불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은 건설 시기에 각각 약 100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묘하게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점이 많으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더스 고상이나 석굴암 본전불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기념물로 간주되는데 왜 자유의 여신상은 그레코로만 종교의 상징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레코로만 종교는 여전히 미국에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동상에 엄청난 양의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엄마들이 절에 등불이나 기와 공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럼 자유의 여신상을 종교적인 상징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로더스 고상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단순히 상징적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조각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앞서 읽은 고대 그리스 시에 따르면 로더스의 고상은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에 부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가치, 즉 독립 그리고 자유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숭배와 특정 가치에 대한 기념일 경계가 어디인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말해주세요.